한덕수 후보가 배우자 무속 논란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새하얀 진실이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발언 잠깐 보고 얘기 나눌까요?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고소를 하면은 자기 부인의 무속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 배우자가 직접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물화를 그리지 못한다. 관상이 어른거려서. 이런 말을 직접 했다. 이런 점을 짚어내면서 모 인터뷰에서 차혜영 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본인 신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소해서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우리가 소문만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JTBC에서 육성 같은 게 틀어주면서 이 육성도 좀 준비를 했는데 육성 잠깐 듣고 올까요? JTBC에서 3년 전에 당시 총리 지명자 신분으로 한덕수 후보 재산검증 보도 때문에 이제 이 부인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의 이제 인터뷰 육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거 인터뷰 내용이죠. 잠시 듣고 올게요.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저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성공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나 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KDI를 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뭐 명리학에 밝다고 소문이 났죠. 그야말로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이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이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잡는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 팔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웃겨. 이 사람이 명리학을 지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내 팔자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한 후보 측 입장은 배우자가 수천 년간 이어져온 동양 철학인 주역과 사주 명리를 공부한 것을 두고 구술하거나 무속에 심취했다는 것은 무지하거나 고의적인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무속에 좀 심취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명리학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주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좀 손금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무원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나는 공무원 팔자? 그럼 고시 준비해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당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회 공무원이 돼가지고 한 20년 정도 국회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사주라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렇게 한덕수 후보의 부인이 직접 명리학 사주 공부한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심취해가지고 본인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사주도 봐주고 이렇게 손금도 봐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속이라는 것이 그냥 무당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역술과 관련된 거에 관심도 많고 본인이 그거에 상대방이 의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다른 진영에서는 공격할 수가 있죠. 이거를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한덕수 후보가 거짓말한 게 돼요. 본인 육성이 나왔잖아요. 본인 나 공부했다라고 육성까지 나왔는데 새빨간 거짓말은 한덕수 후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런 거를 해명할 때도 정치적인 용어와 아니면 관료에 있을 때의 용어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인으로 변신이 안 됐다?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박지원 의원의 역시 정치적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새하얀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설명할 때 제일 좋은 게 대조와 대꾸거든요. 국문학과가 딱 그렇죠. 그게 은유법. 그렇죠. 대조와 특히 대꾸를 잘 쓰면 운율이 같아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 석자,
새하얀 진실. 석자 두 자지만 약간의 변조를 주고 머리에 두르죠. 그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무속이란 단어 과연 거기에 맞냐? 무속은 정확히는 무당에 관한 풍속인데 사실은 역술도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점을 치는 것도.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의미로 뒀기 때문에 만약에 저걸 허위사실 공표로 얘기한다면 그냥 역술도 포함해서 언급했다. 물론 사전적 정의를 명확히 써야 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얘기한 건 그냥 토정 비결을 보는 수준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 뭐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운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수정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후보의 말을 들으면 마치 토정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정도. 나 이런 거 관심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 한쪽 면에 있는 거 나는 무슨 띠인데 오늘 운세 어떻지 보잖아요. 이건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데 최영 씨는 그걸 해주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방면에 상당히 심취해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좀 궁금한 게 다 지 팔자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계속 볼 텐데 이번 대선 후보 관련돼서 한덕수 후보의 팔자가 어떤지는 최영 씨가 어떻게 봤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근데 이 육성 보도가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이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총리 지명자 후보의 시절에 이제 당시에 배우자로서 인터뷰를 어쨌든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남편을 지가라고 표현하거나 지 팔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오랜 공직 생활을 했던 배우자로서는 말투가 누군가를 굉장히 연상케 하는 말투다. 그 누군가죠? 그 누군가죠. 네. 제가 볼 때 지는 그레이트의 약자로 쓴 거예요. 그레이트의 약자인가요? 그레이트의 약자로 쓴 것 같아요. 지혜로운 지? 뭐 이런 건가요? 그레이트. 네. 위대한. 네. 아닌 것 같아요. 지가 너무 널리 통용돼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레이트 한덕수?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상되는 말투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말투가 좀 연상케 한다. 물론 이제 무당 쪽은 아니고 역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저도 경험이 없지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낮춰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발칙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면 서울 고법이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식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선거 전에 잡힌 두 차례 기일을 대선 뒤로 연기했어요. 지금 하나 남은 게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이 20일인데 요거는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연기하겠죠. 오늘 내일 뭐 연기하겠다라고 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일단 대선 국면에서는 자신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런 재판들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그냥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 가지 또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소 그리고 면죄하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큰 걸림돌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 전망은 그렇게 되네요. 저는 원래부터 이제 선거 기간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선고까지 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 전에 그 전이면 그러면 언제까지 되느냐? 5월 1일은 되냐? 4월 1일은 되냐? 3월 1일은 되냐? 스펙트럼이 애매하죠. 근데 5월 1일도 너무 선거에 임박했다는 느낌 대법원이 한 것처럼 임박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4월 1일은 되냐?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원은 따로 우리 길을 간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그러면 파기환송심의 사실상 유죄죠.
유죄인데 양형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그게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고법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더 큰 거는 민주당이 이제 확 좀 지나치게 간 그런 게 있었는데 고법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고법에서 만약 유죄 나오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해서 그냥 바로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바로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난리가 나죠. 일단 갑자기 제1야당 원내 제1당의 대선 후보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법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런 우려를 막아줬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사실 나왔던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것까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어쨌든 고법의 연기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 놓고 사법부 내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이제 부장판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서 대법원장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서울 남부지법 소속 판사는 무리한 절차 진행이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글도 올라왔고,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이제 의정부지법 소속 부장판사도 어쨌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 탄핵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굉장히 이번 판결을 놓고 비판 의견도 최소 실명으로 8개 이상 올라왔다고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를 법원에 있는 법관들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가서 다음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헌법 103조에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했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서울 고법의 판사가 대선 이후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허위사실 공표, 당선된 자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낙선된 사람만 무수한 말들의 항연 속에서 일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잡아서 이 사람의 피선거권을 잃게 한다든지 범죄자로 만든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주 낙후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행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죠. 그리고 판결도 다시 한번 좀 오래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성정 앵커님도 앵커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정치인들 불러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교묘히 빠져나가잖아요. 자기가 불리한 대답은 안 하고 교묘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골프 발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더 정확하게 물으려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친 겁니까? 안 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발언일 수 있는 거를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범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저는 거기서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법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의도가 있다 해서 청문회까지 열고 그런 것들은 저는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그게 의도가 있다거나 우리가 정파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정파적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의심만 할 수 있지만 불러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 또는 탄핵을 얘기하는 것, 탄핵은 일단 당분간은 일단 정지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삼권 분립에 좀 압박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금 14일에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가를 좀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재명 대표께서 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법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나라인데 이게 사법부의 일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들 진영에 불리한 판단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판단 왜 이렇게 했어? 왜 유죄 줬어? 이렇게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남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만일에 뭐 어떤 정황이 나왔다. 의심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변 몇몇과 얘기해서 이재명은 이 기회에 아웃시켜야 돼. 그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대법원장 입장에서 막 생각을 하면 자 이거 최종 판결까지는 그렇고 물리적으로 억지로 빨리 해서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우리가 판단할 때 유죄니 그러면 선거인 그 유권자들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게 일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그다음에 정지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뭐 법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약간은 그렇게 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이 일단 보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청문회까지 하고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오바지 않냐. 민주당 의원 몇몇에게 물어보니까 일부 의원들은 이거는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정치고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이건 좀 아니다. 이미 이제 재판이 연기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지만 재판이 연기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은 못하고 저한테 대신 좀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되면은 나중에 또 국회에서 자신들 진영에 좀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의원이나 당대표나 뭐 지도자와 관련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때마다 이제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판사들 불러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과연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용기 있게 8대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파면은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 다 증인 신청해가지고 청문회 하면서 당신들 왜 그렇게 판단했어? 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사법부의 독립이 인정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